자, 5G가 얼마 전에 상용화 됐는데 여러분들 5G로 바꿔보셨어요? 핸드폰? 바꿔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생각보다 안 빠르다. 지금 5G가 얼마나 많이 풀렸냐면은 가입자가 500만이 됐지만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게 생각보다 속도가 안 빠르던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놀랬던 게, 저는 이런 5G나 이런 게 나오면은 20대, 10대, 30대까지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쳐다보면서 속도에 민감하고 여기에 변화가 뭐가 올까를 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50대와 60대 어르신들이 더 민감해요. 이게 신기하죠, 요즘에. 속도에 민감하고 어떤 요즘에 그런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보시는 것도 그렇고 이쪽이 더 많이 사용을 해. 이게 어르신들이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 이쪽에 대해서 더 민감한데, 자,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5G 상용화로 일생생활에 더 편리해질 걸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VR 컨텐츠를 기대한다. LTE보다는 서비스 품질이 우수할 것이다. 야씨, 우리 아버지가 이런 발언을 하시니까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관심이 많은 이런 시대가, 아무래도 유튜브 영향이 컸겠죠. 이런 시대가 왔는데 5G가 원래 이론적으로는 한 20배 가까이 더 빠를 수 있는데 현재는 2배밖에 속도가 안 나고 굉장히 느리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한 2, 3년 전부터 5G가 나왔지만은 변화는 사실 올해부터잖아요. 2020년부터 본격적인 5G 시대가 열린 데서 뭐 미국도 투자를 많이 하고 뭐 중국도 지금부터 투자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LTE 시대에서 5G 시대의 변화가 2020년부터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 코로나 때문에 5G 투자를 하기로 했던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조금 느려지긴 할 텐데, 자, 그리고 5G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3G 시대에는 노키아, 모토로라 같은 핸드폰의 업체들이 떴고 4G 시대에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부 다 요때 올라타갖고 지금 세계 1위에서 5위까지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5G 시대에는 과연 누가 올라탈까가 굉장히 큰 기대와 관심이고, 이게 아마 2020년대에 최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고 예전에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5G 시대의 변화는 예전에 한번 했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딴 건 다 필요 없고, 가장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원래 다들 뭐 초고속, 초연결, 초안정성 그러는데 이쪽입니다. 초연결. 초연결이 뭐를 뜻하냐면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초연결의 시대가 오면은 뭐가 된다? 그게 초지능으로 가고 초융합으로 오겠다. 요거를 요즘 보면은 신문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얘기하거나 레포트를 보면은 한 단어로 써요. 연결의 시대가 오면은 무조건 지능의 시대가 올 것이다. 요 지능을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AI잖아. AI의 시대가 무조건 올 것이다. 5G 시대가 오면은. 그래서 사실은 5G 시대 하나로만 치면은 별다른 파급력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일로 가면서 심지어 인류의 역사를 바꾼다 뭐 이런 말이 요즘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분이죠. 그렇게 많이 예전에 얘기했던 정의 형이. 또 정의 형이 이거에 사실은 올인한 형이에요. 거의 인생 올인을 여기다 했는데, 앞으로 저렇게 5G 시대가 와서 초연결? 한마디로 모두가 다 연결이 되는 시대가 오면은, 왜냐면은 모든 사물에 그런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다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무조건 그거를 운용하는 프로그램인 AI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미래 20년이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흥분되고 나는 은퇴할 수가 없고, 여기다가 내 자산을 113조 이상을 올인을 때렸죠. 근데 올인을 때렸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 형이 말한 걸 조금만 더 보면은 PC 모바일의 시대는 갔다. 이미 끝났다는 거죠. 5G 시대가 오면은 끝나고 앞으로는 AI와 사물의 인터넷 시대가 올 건데, 너무 흥분된다. 모든 걸 재편할 거다. 제2의 캄브리아기 폭발이라는 캄브리아기 폭발이면은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제2의 캄브리아기 폭발 같은 제2의 산업혁명까지도 얘기하면서 2035년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완전히 바뀔 거다. 저도 뭐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AI가 발전이 된다면. 문제는 이 형님이 얘기한 게 2035년이었죠. 이게 이 형이 지금은 2020년 15년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인을 때리면은 이 15년 사이에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지만, 뭐 저 같은 범인들이야 15년 사이에 형이 먼저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뭐 그 형님은 개의치 않으니까 2035년까지 저런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그게 5G와 함께, 5G가 2020년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초지능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AI가 인류의 지능을 따라잡는 특이점이라 그러죠. 싱귤레러티라 그러는데, 그 특이점이 조만간 나타날 거다. 그 시작이 2020이란 거.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정희 아저씨가 거기다가 올인을 박았다가 하필 그 질병이 왔죠. 코로나가 오면서 지금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특이점 때문에 올인을 박았죠. 자기가 가지는 거의 모든 돈을 지금 올인을 해놨는데, 자,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학자들도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캐나다에 있는 삼성 연구소의 소장님이 인터뷰한 건데, 두덱이라는 아저씨, 센터장님이 인터뷰한 건데, 5G 그러면 AI와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5G만 오면은 뭐 그냥 속도만 빨라지는 건데, 만약에 이거와 with 같이 AI가 오면은 이게 융합이 되면서 믿기지 않는 시대가 올 거는 같다.
그게 언제냐가 문제인 거죠. AI 구현에 뭐 필수 요소다. 약간 그 두덱 센터장 아저씨가 한 얘기인데 서로 상부상조하면 시너지가 나는 거다. AI는 5G가 없으면 안 되고 반대로 5G는 AI가 없으면은 안 되는 뭐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자 요쯤에서 그 우리 AI에 대한 저걸 다시 한번 충전하고 갑시다. 오랜만에 뭐를 충전을 하냐면요. 우리 형님의 그 다시 한번 And AI will be the biggest revolution in human history. So my message to President, only one thing. You say AI, AI, AI. 오랜만에 봤다. 오랜만에. 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AI에 대한 그 기대감을 잠깐 충족시켜드리고요. 어우야. 잠깐 에너지 충족하고. 저게 근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서울대에서도 정말 우리나라 석학 중에 한 분하고 갔는데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저를 딱 보면서 너는 주력 그게 뭐야? 그래. 아, 저는 경제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거 얘기해요.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면서 무조건 사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교수님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야, 교수님이 종목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고 뭘 사면 돼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AI를 사면 된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훌륭한 말씀인데 그래서 종목이 그때 그냥 AI 사면 된대. 종목이 뭐가 우리나라에 뭐 아직 종목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때 하여튼 자네는 AI만 사면 돼. 그래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무조건 AI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직은 없죠. 종목 자체가 뭐 대기업은 있어도 아직은 AI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데 아마 이게 이렇게 특히 연구하시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정말 2020년부터 만약에 뭔가 꼬투리가 나온다면 정말로 모든 것의 게임 체인저. 이 생각을 왜 하냐면은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2008년에 4G 시대가 오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업은 훨씬 큰 변화가 왔거든요. 이게 4G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떴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영상의 시대가 오면서 세계 1위에서 5위까지 완전히 기업이 완전 물 바뀌었잖아요. 2000년대에서 2010년대에서 2020년대까지 기업들이 완전히 한 바퀴 바뀌었기 때문에 5G의 시대에도 이게 완전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 하시는 거죠. 아직 좀 빠르지 않나로 생각하는데 자 이런 생각을 너도 나도 다 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은 거의 모든 기업이 AI를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 안 하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현대자동차도 연구를 해요. 자동차 회사도 AI를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데는 IT 기업들은 당연하고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아마 대기업자가 들어가는 데는 AI를 연구 안 하는 데가 사실상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여기서 나오겠지만 모든 기업이 AI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설문조사 AI 관련 의사결정자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보면은 문제는 프로젝트 진행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언제냐가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프로젝트 진행이 AI 쪽은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서 투자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게 저쪽의 가장 큰 고민인데 만약에 되기만 하면은 정말로 게임 체인저 중에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기업끼리 협업을 못하면 안 된다. 뭐 미국, 중국이 지금 인재를 휩쓸어 왔다. AI를 이끌 사람이 없다. 삼성전자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AI 관련 학위만 있으면은 거의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제가 거의 장담까지 못하더라도 AI 관련 학사, 뭐 석사나 뭐 박사가 있다. 이거 거의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 취업 잘하려면 뭐가 좋아 했더니 잘하건 못하건 이거 관련으로 뭐만 있으면은 거의 무조건 취업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정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 있다가 뭔가 특이점이 와서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서 그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게 AI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고 있지 않냐 생각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유를 얘기하려면은 하나를 알고 가야 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주파수라는 건데요. 주파수에는 면허 주파수와 비면허 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5G 속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면허 주파수예요. 그 이동통신사들이 면허를 가지고 우리들한테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는 주파수죠. 예를 들면 5G 같은 경우에 주파수 경매를 하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죠. 그래서 5G 황금 주파수가 3.5에서 3.6GHz 사이에 있는데 이동통신사 3사가 어느 주파수를 가져갈지가 굉장히 이슈가 되곤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황금 주파수 가격이 합하면은 최소 3조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누가 뭐 KT냐 아니면 SKT냐 뭐 LG 유플이냐 누가 과연 좋은 주파수로 가져갈지를 쩐의 전쟁을 하겠다 하는 게 면허 주파수입니다. 그 5G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주파수가 되겠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주파수를 정부가 나눠줬는데 이제는 사기업들한테는 주파수를 국가가 경매로 미국에서 먼저 했죠. 미국에서 뭐 2조 원의 경매가 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5G 면허 주파수는 경매를 했고 그 결과 이제 5G를 위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5G 시대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사물 인터넷 시대고 초연결의 시대가 기대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앞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과 기지국 또는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은 5G입니다.
이건 좋아요. 이미 이동통신사들에 나눠줬으니까 여기서 계속적인 속도 발전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근거리 통신이라고 얘기하는 뭐 리모컨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뭐 글라스나 워치에서 우리 스마트폰하고 왔다 갔다 통신하는 것 같은 거는 이 면허 주파수가 아닌 그 와이파이라 그러죠. 우리가 와이파이나 근거리 통신 주파수인 비면허 주파수라는 걸 사용을 해요. 한마디로 이쪽을 5G로 빠르게 만들어도 이쪽의 느려버리면은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5G의 빠른 속도를 경험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느리게 느끼는 어떤 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게 이제 비면허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은 특별한 허가 없이 면허 주파수는 허가돼야 되고 돈으로 사야 되는데, 다만 비독점적으로 특별한 허가 없이 기술 규격을 충족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주파수. 뭐 드론 날리고 하는 것도 사실 주파수잖아요. 그것도 비면허 주파수의 일종인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은 속도가 5G를 따라가자는 것도 다른 문제였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5G 시대에 예를 들면은 요런 스마트 공장, 로봇을 활용한 공장이 있다고 치면은 이 공장까지 들어오는 거는 5G여서 속도가 빠를 수 있는데, 이 내부에서 운용되는 주파수가 비면허 주파수 속도가 낮아버리면은 전혀 활용이 안 되겠죠. 5G는 3G 시대나 4G 시대하고 달라서 그렇게 내부에서 활용이 되거나 연결하는 기기가 사물 인터넷 너무 많으니까 이런 비면허 주파수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야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전파협회와 이제 과기부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비면허 주파수의 속도를 국민복지 차원과 기업들이 어떤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걸 빠르게 제공을 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가 자율주행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똑같습니다. 자율주행 차가 기지국이나 데이터 센터하고 연동이 되는 거는 5G로 속도가 빠른데, 이 근처에 차량 추돌을 감지하거나 옆에 뭐가 지나간다 아니면 누가 어떻게 된다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거는 거의 다 비면허 주파수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느려버리면은 아무리 여기가 면허 주파수가 5G여도 전혀 활용이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비면허 주파수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가 사실은 그 나라 5G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도 전략을 바꿔야겠죠. 지금까지는 면허 주파수 위주의 전략을 짜면 됐는데, 이제는 5G 시대가 오면은 면허 주파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 시대, 사물이 연결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비면허 주파수도 5G 수준으로 고도화를 해야겠다. 물론 5G 면허 주파수는 고도화시켜 넓히는 건 당연한데, 비면허 주파수 고도화가 상당히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래 쭉 나오지만 5G 스펙트럼 플랜만으로 비면허 기술을 일단 우선 5 성능으로 고도화해야 되고, 세계 최대 수준의 이제 5G 주파수를 확보하고 주파수 관리 제도, 지금까지는 면허 주파수 위주로 갔는데 면허 주파수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많았어요. 근데 이걸 한 대로 묶어서 주파수 관리를 해야 5G 시대에는 더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은 사물 인터넷,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이 연결된 시대에는 면허 주파수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신문기사를 조금 더 보자면은 앞에서 나왔던 AI가 로봇을 제어한다든지 공장에 자동화 공룡이 된다든지 전부 다 뭐 0.1초만 느리거나 0.1초만 빨라도 사고로 날 수 있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식이기 때문에 비면허 주파수의 발전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2020년 6월 26일, 정말 최신 뉴스죠. 이게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GHz를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하겠다. 이게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정말 빠른 편인데, 우리가 5G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표현을 모세혈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두꺼운 줄기는 면허 주파수 5G가 된다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요 자잘한 통신들은 전부 다 비면허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이 비면허 주파수의 공급을 더 넓은 6GHz 대역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정부가 노리는 게 뭐냐? 물론 우리 국민들한테는 더 빠른 어떤 데이터 복지를 주는 거고, 한국 ICT 산업,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게 뭐 말은 어렵게 썼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나라가 최고 강국인 게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게이밍 스킬. 우리나라가 게임의 엄청난 강국입니다. 아, 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 있죠. 딱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 실력 지도인데 중간에 우리나라는 파란색 아닙니다. 보라색이 있어요. 보라색은 가시입니다. 깐나이크인데 거의 신의 실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가 보기엔 한 두 나라 정도 있어요. 여긴 세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요쪽에 그 북미라고는 안 되죠. 북유럽 쪽에 있는 그 우리 그 어디라 그래야 되냐. 저는 이제 와우로 해서 쿤겐의 나라인데, 요 위에 있는 북유럽과 대한민국은 게임 대회에서는 거의 뭐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죠.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뭐 워낙에 사회 그 뭐 복지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여유가 많아서 게임을 할 시간이 많아서 그렇다. 뭐 이해가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나라는 뭐만 하면은 스타크래프트를 민속 놀이처럼 활용하죠. 뭐 상대편 웬만한 국가가 나오면은 손이 아니라 실제로 발로 컨트롤하면서도 이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미친 나라인데, 왜 그랬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한국이 물론 게임 강국을 올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우리가 워낙 게임
게임 좋아하고 뭐 손 기술이 좋고 그게 있겠지만은 사실 이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한국 인터넷 속도가 이건 뭐 세계 최고인가 아닌가를 논하는 기사인데요. 그걸 떠나서 해외 여행만 가보면은 우리나라 인터넷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속도 미쳤죠? 뭐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고 심지어 미국 여행을 가도 답답해서 못 살겠어. 답답해서.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나 뭐 심지어 PC방 문화 어디에서나 초고속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키면 바로 되는,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게임에 있어서는 엄청난 영역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데, 이 5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죠. 과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 주파수를 잘 활용을 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를 만들어 주느냐가 우리 정보통신기술 사업의 분명히 밑바탕이 될 텐데, 지금까지는 면허 주파수 유지의 정책이었는데 앞으로는 비면허가 얼마나 빠르냐는 것도 굉장히 큰 결정력이 있겠죠. 만약에 빨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5G만큼 빠른 와이파이가 되면은 뭐 현재 기준으로도 최소 와이파이가 5배가 빨라집니다. 뭐 그동안 5배가 느린 걸 사용했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2020년 6월 20일 사실 이 정도면은 세계적으로 정말 빠르고 이제 반쪽이 넘어서 진짜 5G 시대가 열리려면은 저런 와이파이나 비면허 쪽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선제적인 주파수 자원을 공급하면서 우리나라가 게임의 강국이 됐듯이 정보통신기술에, 왜냐하면 그런 게 돼 있어야 그걸 활용한 기업들이 발전을 하겠죠. 5G 속도로 와이파이가 돼야 뭐 자율주행도 사실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특정 지역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되고 안 되고가 불균형하면 또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런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는 발판, 우리가 정말 마린 컨트롤을 미세하게 하려면은 끊겼다 안 끊겼다 하면은 그 마린이 움직이다가 러커에 긁혀서 죽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돼야 러커, 이게 가시가 튀어나올 때 마린이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튀어나오는 게 보였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찍었는데 이미 사실은 느려서 긁힌 거라면 마린이 죽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야 사실 신기술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걸 뭐 조금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협회는 판을 깔았다. 체스판에 판을, 속도가 가장 빠르서 판을 깔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훌륭한 말로써 빨리빨리 이동해서 ICT 산업에서 강국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계획을 짜놓은 겁니다. 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들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GHz 차세대 와이파이 주파수가 공급이 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비교적 좁은 길로 다닐 수 있는데 이게 확장이 되면서 5배 빠른 와이파이 시대가 열립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와이파이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5G 산업이 발전이 되려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모세혈관 같은 저런 최말단, 사물에까지 연결된 최말단까지 속도가 빨라지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스마트 공장 같은 것도 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무리 빠르더라도 내부 근거리 통신도 똑같은 속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설비를 구축하는데 쉽게 구축하는 걸 넘어서 내부 근거리 통신이 만약에 속도가 안 받쳐주면 이런 게 안 되겠죠. 발전이 될 리가 없잖아요. 안에 속도가 느린데 바깥의 속도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뭐 안에가 느려버리면 스마트 공장이 뭐 이런 거를 연구조차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여기는 절감된 비용으로 무선으로 당연히 되는 거겠죠. 연결이 되는, 보다 쉽게 연구가 될 수 있고, 요즘에 아이들 학교 같은 거 안 나가서 인터넷 통신으로 화면을 보면서 서로 수업도 하고 하는데 학교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든 게 학교에서도 교실마다 다른 채널을 사용해서 AR, VR이라 그러면 당연히 뭐 360도 모습이 보인다든지 더 많은 데이터의 처리가 필요한데 현재 같은 좁은 길로는 이게 안 될 수 있겠죠. 앞으로는 5배 이상 더 넓어지기 때문에 보다 쉽게 될 수 있다는 거하고, 지금보다 훨씬 대역이 넓어졌다. 주파수 대역폭이 지금은 80MHz인데 160MHz로 2배가 되고, 채널 수도 당연히 훨씬 늘어나고, 전선 속도는 한 5배 정도가 빨라지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대동맥 5G라 그러는데 면허 주파수죠. 면허 주파수로 대동맥을 세운 다음에 사물로 이어지는 이 모세혈관은 차세대 와이파이, 5G 와이파이, 6GHz 와이파이로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차세대 와이파이 주파수 공급으로 당연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빠른 거를 사용하게 되니까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속도가 빨라지고 넓어지고 뭐 고화질 동영상이라든지 AR, VR을 충분히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데이터 복지가 되는 거고, 기업들이나 아니면 기술 발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판이 깔리는 거죠. 우리의 기술이 러커가 긁었을 때 마린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배경은 이미 됐다. 누가 임요한 형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페이커인지는 모르겠지만, 페이커가 게임을 할 수 있는 바탕은 깔아준 거죠. 꼭 여러분들이 그 페이커 형이 돼서 연봉 50억 이상을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자, 이외에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분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변화가 2020년 6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실상 5G의 시대는 2020년부터 서서히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뭐 초지능의 시대 5G와 AI의 융합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온다면은 엄청난 혁신적인 변화를 부르겠지만은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고 그거는 어떤 임계점을 넘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면허나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속도의 증가, 판을 까는 거는 2020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변화가 아마 그 가장 가까운 10년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 우리 비면허 주파수라든지 과연 속도가 어디까지 빨라질 수 있는지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G 시대에는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하면서 굉장히 1위에서 5위까지가 전부 다 미국 기업으로 채워지는 그런 변화의 시대가 있었는데 5G 시대에 2020년부터 열린다면 꼭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한두 기업 정도는 세계 몇 위 내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을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국민 어떤 복지를 국민의 부를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